안녕하세요. 이시케 교육 베트남어 강사 판위엔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께 베트남어 기초 문법이라는 과정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베트남어 문법 따로 배울 필요가 있나? 그냥 교재에서 나온 그대로 배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태까지 베트남어 강의를 하면서 한국 학습자들이 베트남어를 배우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 중에는 가장 먼저 떠오른 답은 바로 성조와 발음이죠. 한국어에 성조가 없는데 베트남어는 6개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정확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낮죠. 그러면 성조와 발음만 어려운 건가요? 다른 거는 쉽고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베트남 사람들끼리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Phong ba bão táp không bằng ngữ pháp Việt Nam. 이거는 풍파 또는 태풍도 베트남어 문법만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야말로 베트남어 문법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로 학습하는 방법은 교재를 사와가지고 교재에서 나온 문법을 그대로 외우시고 주변에 베트남 사람들이 있고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금방 그런 문법을 외울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기회가 없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또는 문법을 맨날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언제까지 어느 만큼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을 배우시다가 또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아요? 내가 분명히 이 문법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또는 얘랑 비슷한 거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었죠. 그 이유는 문법이 아주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번 문법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대신에 문법들끼리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문법들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 한꺼번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문법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게요. 문법은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얘랑 얘를 결합해가지고 말을 하는 거라는 거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문법은 글자를 비롯하여 성조, 발음, 문장 종류 등등까지 다 포함하는 범주를 말하는 거예요. 즉 문법은 간단하게 단어와 단어를 결합해서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단어와 단어를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는지, 결합하면 어떤 문장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그것도 문법 범주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성조와 발음, 글자부터 시작해서 성조와 발음도 연습해 보고요. 왜냐하면 문법은 문장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범주죠. 문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단어와 단어를 결합해서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요, 단어를 쪼개서 한 단어가 한 음절일 수도 있고 두 음절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한마디를 하면은 그 한 소리, 각각 한 소리를 음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음절을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나요? 음소라는 것부터 시작하죠. 음소는 조금 전문적인 용어이긴 하지만요. 음손 또는 음문, 다 쉽게 얘기하면 성조도 있고요. 글자는 표함하는 거예요. 모음과 자음. 성조가 있는 언어에는요. 다 그것도 음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문 성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미를 구분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알아봐야 돼요. 자, 가장 작은 단위부터 시작해가지고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는 형성할 수 있는지, 품사가 어떤 품사들이 있는지, 품사들의 문장 안에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도 알아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베트남어 글자와 발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글자를 모르고 발음도 모르면 제가 강의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는 무슨 글자를 쓰고 있는지 아예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글자와 발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원래 다른 교재에서 학습하는 거랑 달리 좀 더 구체적으로 개통 있게 학습할 거예요.
베트남어의 글자와 성조, 6개의 성조 또는 북부지방과 남부지방 사람들이 성조를 어떻게 다르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번 과정을 통해서 언급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베트남 사람의 실제 발음, 자, 교재를 보시면 다 이 글자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옆에다 한국어, 한글을 적혀 있잖아요. 한글이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한국어에 없는 발음도 있어요. 베트남어에. 또는 반대로 한국어에 있지만 베트남어에는 없는 발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글자를 한 글자로 이렇게 역해서 하시면 틀린 확률이 어때요? 엄청 높죠. 그래서 베트남어를 정확히 못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 부분도 이번 과정에서 지적하고 정확한 발음 또는 실제로 정확한 발음은 이건데 베트남 사람들이 실제로 이 발음은 더 많이 한다. 그런 부분도 말씀드릴 겁니다. 두 번째 영역은 품사예요. 품사 관련해서 명사, 형용사, 동사, 조사 등 사자가 있는 것들을 다 품사라고 부르겠죠. 어미와 조사 그런 거 빼고요. 어미와 그런 거는 명사가 뭐가 명사라고 할 수 있는지 또는 형용사, 동사, 조사 등 뭐가 그런 품사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다음은 문장 구조와 문장 종류이에요. 문장 구조. 왜 문장 구조를 알아봐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보통 단어 하나씩 검색해서 외우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단어들을 배열하면, 결합하면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베트남어랑 한국어의 문장 구조, 문장 성분의 배열하는 순서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단어만 외우시면 안 돼요. 완벽한 문장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베트남 사람들이 들으면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문장 구조를 알아보고 그 다음은 어순. 어떤 순서대로 결합해야 문장이 완벽한 문장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알아봐야 됩니다.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과 같은 5개의 기본 문장 종류가 있어 문장 유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평서문 같은 경우는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문장들도 있죠. 다른 문장 유형도 마찬가지로 의문문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질문이라고 자주 얘기하죠. 근데 의문문은 그런 질문은 사실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내요. 판정 의문문, 대답할 때 yes or no 이런 식으로 yes, no question 이렇게 하기도 하고 선택 의문문, 이거나 저거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문문도 있어요. 설명 의문문, 설명 의문문은 뭐냐 하면 의문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의문사는 누구, 어디 등등과 같은 그 상태에 그 대상을 바로 묻는 거예요. 묻는 것들을 설명 의문문. 대답할 때 설명해 줘야 되죠. 대답해 줘야 되죠. 그냥 네나 아니요, 있다 없다 그게 아니라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설명 의문문이라고 불려요. 또는 확인 의문문. 확인하는 거죠. 재확인하는 거죠. 내가 분명히 그거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확인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한꺼번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의 확대와 문장의 유형. 자, 문장의 확대라는 거는요, 우리가 소리들 결합해서 또는 단어를 결합해서 구를 만들어요. 구를 결합해서 더 큰 범위를 절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절보다 더 큰 범위는 문장이죠. 자, 문장을 만들었는데 문장과 문장들을 결합해가지고 좀 더 복잡한 문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은 바로 문장의 확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확대하면 문장과 문장을 서로 결합해야 되죠. 연결해야 되죠. 연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다른 문장의 유형들. 문장 종류는 5가지가 있고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이번 과정에서 좀 더 따로 뽑아서 따로 살펴볼 것은 간접화법
방법이죠. 뭐 어떤 사람의 말을 인용하거나 뭐 다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 사용하는 간접 화법이라는 거고요. 직접 화법도 알아볼 겁니다. 뭐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을 똑같이 인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건 결과문, 원인 결과문과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문장의 연결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이런 표현들을 엄청 많이 써요. 엄청 많이 쓰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측문인데요. 추측을 할 때 어떤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 같다, 아니면 그렇나 봐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유형으로 할 수 있겠죠. 유형들을 한꺼번에 얘기하면서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도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이번 과정을 통해서 시제에 대해서도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주로 교재를 보고 학습하실 때 그냥 이 주제에서 조금씩 나오고 다른 주제에서 조금씩 나오잖아요. 시제. 그리고 여기는 이것이 무슨 시제라고 그런 정도로 하지 않아요. 그냥 이 키워드는, 이 단어는 어떤 시제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라는 표현만 나오죠. 그런데 이번 과정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한꺼번에 시제란 어떤 시제가 있는지, 또는 과거, 현재, 미래 시제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 같은 경우는 근접 과거도 있고 완료 과거도 있고, 현재는 현재 진행 시제, 미래는 근접 미래 시제 등도 있다라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격식적 표현인데요. 여러분들이 베트남어를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베트남 사람 입장에서 그거는 반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격식적인 분위기에서 어떤 존댓말을 만들 수 있는지, 어휘적 방법과 문법적 방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이번 과정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2강부터 알아보죠. 다음 수업 시간에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